오늘은 지프의 어벤져를 보러 왔고요. 어벤져는 지금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의 전기차로 출시가 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2023년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된 모델이기도 한데요. 총 10만 대 이상의 계약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차량입니다. 공개는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오늘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같은 공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렁크를 열면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. 개방감 좋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실내 공간은 321리터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마련되어 있어요. 이런 작은 공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요거 1단과 2단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, 요거를 딱 개폐하면 이렇게 더욱 깊숙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컴팩트한 크기지만 굉장히 좀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잘 나왔다. 요 사이드에 이런 공간까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열은 당연히 폴딩이 됩니다. 2열을 폴딩하면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공간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2열 도어에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컴팩트한 SUV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아니라 이쪽에 이제 손잡이를 위치하면서 당겨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. 이런 디자인은 기존의 캐스퍼에서 많이 봤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2열은 6대에서 폴딩이 가능한데, 폴딩은 이 어깨 부분 이쪽을 누르면 아주 간편하게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. 폴딩을 해서 세워보면 여기가 40%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. 폴딩은 살짝 수평이라기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2열을 모두 폴딩하면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. 이 위에 이 부분을 빼면 자전거를 실을 수도 있고 골프백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와이프랑 이 두 명이 보통 골프 라운드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40%에 해당하는 공간을 폴딩하고 골프백 2개를 위로 쌓아 올리면 2인 골프 라운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러면 나머지 이 60%의 공간에 보스턴백이라든가 그런 가방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공간에 대한 이런 넉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컴팩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간에 대한 그 말씀도 드리면,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이제 175cm 정도 되는데 헤드룸 공간은 주먹 하나가 남기 때문에 대략 한 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뭐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요. 헤드룸 공간에 비해서 레그룸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. 주먹 하나보다는 한 반 개 정도가 이렇게 가로로만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 정도 공간에서 굉장히 긴 거리를 주행하기에는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인이 모두 타고 다닐 그런 패밀리카로 추천드리기보다는 어린 자녀나 아니면 커플이 타기에 좋은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모델이 가장 작은, 지프에서 가장 작은 SUV 때문에 이 모델보다 한 치수 큰 레니게이드나 뭐 그랜드 체로키 이런 모델들도 어떤 패밀리의 구성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kW시 DC 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20%에서 80%까지 단 24분 만에 충전이 됩니다. 그래서 충전에 대한 불편은 없고,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도심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경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컴팩트한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대한 그 니즈가 많지 않은 솔로나 커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. 차가 작다 보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고, 그리고 292km까지 한 번에 충전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부산 정도까지는 어렵지만 중간에 한 번에 충전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제 크기를 보면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실제로 탑승해 보면 실내 전고는 좀 높은 편이라서 성인들이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빠져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모델입니다. 유럽에서 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용
실용적인 그런 강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모델의 그런 실용적인 그런 장점과 이 디자인이 주는 그런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10만 대 이상 계약을 돌파했다는 그런 모델입니다. 지금 지프의 기존 모델에 비해서 와일드한 감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렉 터레인 드라이브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6가지 주행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좀 오프로드 주행 환경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운전이 서툰 분들은 보행자나 자전거가 갑자기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감지해서 긴급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한 번의 완충으로 292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300km가 살짝 안 되는 거리지만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3-4번 충전으로 충분히 한 달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주행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우선은 이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 다리의 조작 없이도 스티어링 휠만 조작하는 걸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. 우선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이 서툰 분들도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.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선 중앙에 본인이 위치했는지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. 이런 컴팩트 SUV는 실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차체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납 공간이 중요한데요. 이 모델은 곳곳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해놓은 그런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고 최대 동급 최강인 34리터까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깊숙한 공간도 있고요. 깊숙한 공간에는 스마트폰을 세로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스마트폰을 넣으면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이 실행이 됩니다. 아랫부분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깊숙한 공간에 스마트폰을 넣지 않고도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런 큰 물건들도 여기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. C타입 단자나 이런 충전 단자가 있어서 이쪽에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을 보면 동승석까지 쭉 길게 연결된 공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고요.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 활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최대 34리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이 공간도 그렇지만 이 사이드 도어 포켓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 물통이나 커피 이런 부분을 수납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가운데 센터 콘솔 부분도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컵홀더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독 타 모델에 비해서 공간을 굉장히 잘 뺐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10.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내비게이션 부분에 이렇게 몇 번 터치를 해봤는데 조작성도 좋고 터치 반응 속도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반응 속도가 다 좋다 보니까 조작도 편리하고 메뉴 구성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요.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밑에 보시면 공조 버튼이 이렇게 피아노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작 편의성도 좋고요. 기어가 보통은 이쪽에 기어 레버가 이쪽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가운데 센터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파킹, 후진, 중립,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어디 있는지 찾다가 이쪽에 좀 생소한 느낌은 들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스티어링 좌우 버튼을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차간 거리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손이 착 감싸지는 그냥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 D컷으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디자인입니다.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다 보니까 그럼 혼잡 통행료 면제라든가 공용주차장 할인, 그 다음에 공항에 갔을 때 그 공항 주차장 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메리트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 도심에서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은 남산 톨게이트 이런 부분을 이제 도심으로 들어갈 때 2,000원씩만 내는데 이게 자주 쌓이면 굉장히 좀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까지도 줄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는 위아래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.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면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버튼을 통해서 스포츠,
노멀, 에코 이렇게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볼 수 있고요. 아래 보시면 샌드, 머드, 눈길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주행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선택하시면 최적의 주행 환경에 맞춘 그런 조작을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. 특히 이 지프 모델은 도심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에 굉장히 최강자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뭐 모래나 아니면 지금 진흙 그리고 눈길에서 최고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전기차라고 해도 지프만의 그런 강점을 내세워서 이제 그 겨울철, 이제 곧 겨울철이 되는데 겨울철 주행에도 탁월한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,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